이제 제가 여기 행정안전부 요건 해석까지 같이 들고 왔어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 지방생 특례제한법 74조 1항 2호 있고, 요 요건 해석을 요렇게 해놨던데, 뭐, 조금 뭐가 좀 명확하진 않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제 실질적인 거 하고 조금은 모르시니까, 원래 우리들 보통 재개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멸실이 되어야지만 요 4% 취득세 납부가 되잖아요. 여기 4% 취득하면 멸실된 그 이후부터인가라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저 토지 승계 취득가액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멸실되고 나서 그 전은 지위 승계시켰잖아요. 프리미엄 과세. 이런 표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고요. 시청에서도 물어봤고, 그리고 심지어 행안부까지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요거를 딱 갖다 들이대면서 이거 뭐냐고, 그러면 멸실됐는 거 그때부터만 요거 법 따르면 되냐고,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EP 적용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당황을 하시면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대요. 일단은 뭐 저도 되게 궁금해서 뭐 연락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또 그거 나오면은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대로 우리들이 법 조항들이 좀 제가 많이 궁금했던 거 이제 저도 기억을 하고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하여 궁금해서 지금 보시는 집안특례 제한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도시개발법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74조인데, 74조는 읽어보시면은 취득세를 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면제가 있어요. 나머지 재개발은 면제 없습니다. 이게 언제 면제냐? 여기 정비구역 지정 한 요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한 사람들 85제곱미터 이하인 사람들만 면제. 나머지는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경감, 그 다음에 60에서 85는 50% 경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거 뒤에 가서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요거 환지 계획. 이거 1항은 그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 시행 요 사이에 들어온 원조합원이에요. 원조합원은 추납 금액, 그러니까 청산금이죠. 여기에도 하니까 청산금 추납에 대해서는 납부하라 2.96% 가는 거고, 환지 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까 우리 보셨던 그거 조분 플러스 P 빼기 간편 플러스 P 없애고 하면은 추분인 거잖아요. 추분. 이 추분이라고 하는데, 이 조금 뭐 일단은 시 행안부에서도 취득가액 합계액이라고 했으니 당신들 살 때 피 줬으니 이거는 넣어라. 근데 어차피 빼주는 금액이니까 큰 상관입니다. 법 조항대로 읽는다고 하면은 조분 빼기 감 플러스 피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 아닌갑다 해야죠. 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환지 이전이 언제인가가 요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환지 이전은 언제지? 여기서 말하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요거 산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 이렇게 해봤었거든요. 클릭해보니 시행령 요쪽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까 경감하고 한다라는 거는 요 조항이 있으니 뭐 여러분들도 그 지방세 특례법 74조를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 여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35조를 보니 여기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 산정 기준 여기 딱 나와 있다. 취득부동산 초과 산정 기준 등 요거 어떻게 하는지 요거 2번 항을 보니 74조 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주 1항의 환지 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 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 또 환지 이전이라 나오네요. 부동산의 과세 표준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좀 의문은 나지만 또 환지 이전이라 나와요. 그러면 이거 시행령이나 특례 제한법을 이해하려면 이 환지가 언젠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 환지는 보통 도시개발법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을 또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개발법. 요 도시개발법에 왔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을 이렇게 딱 보니 환지 40조 환지 처분이라는 게 나와요. 이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공사관계소를 일람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해요. 이 환지 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는 공사를 끝낸 경우 이 대통령령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요거거든요. 뭐 영상을 보시면서 멈춰 해가지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글씨가 좀 작으시면 직접 컴퓨터에서 요 조항만 보시고 하시면 되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 64조의 환지 방식의 공사 완료의 공고라고 있는 거, 그거는 공사 완료의 공고는 공보해야 된다. 공사 완료라는 거는 준공 심사를 넣는 거죠. 준공 끝났다라는 거. 그거인 것 같아서 또 한번 요 조항, 다음 조항을 또 좀 읽어봤어요. 여기 보니 사항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이 대통령령 여기거든요. 요거는 60일 이내를 받은 대통령령, 그러니까 여기 60일 이내 에 정하는 기간 안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준공검사 받은 경우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 환지 이전이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끝내고 환지 처분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 한다 하는 그날인 것 같아요. 환지 처분 공고일, 환지 처분 공고하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환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2.96%를 내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좀 뒤에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에 세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집단 등기다 보니 일단은 14일 이내에 뭐 하라고 하는데 보존 등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방법은 또 등기법을 또 따라가야 될 거예요. 등기법. 그거까지 찾지는 못하겠어요. 뭐 사실적으로 가면 이 등기법이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등기법이 보존 등기 할 때는 준공 떨어지고 나서 또 60일 이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준공 떨어지고 나서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하고 이제 조합하는 거하고 또 많이 다를 거예요. 이 조합 등기라는 거는 환지 처분 공고일 있고 나서 뭐 2.96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끊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려고 하면 머리 복잡하고 터져버리니까 우리는 세금을 요쯤에 내야 되는데 내락할 때 내면 돼요. 세금. 자, 세금 내세요 하면은 세금 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매도 매수를 할 때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구간은 언제인가가 저는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뭐 어떤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은 사시부터 해서 분양 계약서 요 쓰는 날 사이에 사면은 우리 아까 봤던 조분 플러스 P 이어서 이 P는 없대요. 그 조분 빼기 간평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면은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게 이상타 싶어서 요 모든 거를 다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거가 조금 잘못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소장님한테 연락 한번 해보려 했는데 조금 바쁘신 것 같아서 통화는 못했는데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 구 그리고 행안부까지 물었을 때 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요거 아닌 걸로 저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중과가 되니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말하는 환지는 처분 공고일이다. 이게 처분 공고일은 별도로 내겠죠. 이제 준공 떨어지고 나서 요 사이에 60일 이내에 처분 공고일을 하라고 해요. 처분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처분 공고일을 따로 내겠죠. 여기 공사 완료 공고, 준공검사, 이거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환지 처분해야 된다. 요 60일 안에 처분 공고가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준공검사 해서 여기서부터 60일 안에 처분 공고가 뜬다는 거죠. 이 처분 공고가 떴을 때에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어떤 세무사님은 준공검사일이라고 하든지 임시사용일 이렇게 하는데 조합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시, 구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제가 이 환지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환지가 언제냐 나는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다. 전반적인 평균적인 정확한 날짜 아니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제가 쭉 읽어봤을 때도 요 날이 가장 유력한 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청사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환지 처분의 효과,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일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뒤에 또 가서 보시면은 여기 40조 5항에 따르는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아까 앞에 그 대통령령 하면서 했던 그날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조금 쉽게 말하면은 그 준공검사 해서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고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하고 있는 요 사이에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재개발이니까. 그럼 이때는 딴 거를 못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멈춰. 이때 구입하러 오시는 부분들은 매도 매수 일동 멈춰 스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잔금 날짜를 길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매도 이름으로 등기해 라는 규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도자분들 그러면은 조금 고민해야겠죠. 입주권이 끝났으니 새로운 주택이 되니 양도세, 취득세,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런 점들. 근데 하지만 매도자분들은 취득세는 원시취득 2.96%니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양도세 보면은 그 1가구 1주택자분들은 이게 입주권 보유한 것도 주택 보유 기산일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딱 입주하자마자 팔아도 1가구 1주택 딱 규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가구 2주택자분들은 솔직히 이 기간 안에 파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머릿속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제가 이렇게 그 없는 컴퓨터 실력으로 마구잡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 표하고 뭐 이런 것들 쭉 다 읽어보고 제가 요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 재개발 자리에 정비구역 지정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일 있고 환지, 제가 준공검사일이라고 써버렸네. 준공검사일이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일. 근데 이게 이게 건축법 쪽에 보면은 이게 준공검사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도시개발법, 우리 이쪽에서 보면은 조합은 도시개발법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도시개발법 쪽으로 보면 이게 거의 처분 공고일이 거의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맞다라고 봐요. 제가 어느 세무사님이 준공검사일 막 해가지고 여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썼는 모양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건축법에 나오는 거고 우리는 재개발이다 보니 재개발도 건축법을 따르긴 해요. 하지만 도시개발법을 먼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날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단어 환지가 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좀 많이 물었었거든요. 여기 원조합원 중에서 원조합원은 두 군데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지정일까지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원조합원이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 사업시행 인가일 전까지 사이도 원조합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표로 막 74조 1항이 원조합원에 대한 설명이었었는데 읽어보면은 그냥 청산금이에요. 청산금. 근데 이게 즉 주가 납부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원조합원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대. 요것만 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사업, 일반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 사업들은 여기는 60제곱미터 이하는 75를 경감해 주고요. 60초가 85 이하는 50%를 경감해 줍니다.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저처럼 이해력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럼 75 경감이면 몇 프로란 말입니까? 근데 이게 재개발은 원시 취득이거든요. 원시 취득 2.8%. 여기 주민세까지 하면은 2.96%인 거죠. 그냥 2.96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제 경감을 한다고 했으니까 2.96%에 75%, 2.96%에 50% 경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2.96 곱하기 75% 하면은 2.96 나누기 75 뭐야 이거? 거의 1% 되는데요. 제 계산기가 공학 계산기가 아니라서 똑바로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많이 적게 내십니다, 이거. 자, 그리고 청산금 원조합원 여기 지정하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또 원조합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주가납부금 내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부터 환지라는 요 개념입니다. 저기 다른 부동산 소장님이 여기를 분양 계약서 체결일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그 소장님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통화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요거 저거 행안부까지 전화해서 확인받은 바입니다. 그리고 법 조항에도 환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환지라는 거는 건축법, 도시개발법 이쪽으로 가시면은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일을 하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 이렇게 해요. 공고일에서 또 등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돼 있고 뭐 공고일은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하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날까지 사이에 들어오시는 분은 행안부가 2019년 9월 26일 행안부에 가시면은 자료 있어요. 그게 보도 자료 해가지고 그 재개발 취득하면은 요 고고 해명 자료 뜨거든요. 거기 가시면 되는데 요 날에 해놨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우리 수학 공식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요거 신축 아파트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예요. 이거는 일반 분양자들도 분양가에서 피 하고 그러고 플러스 옵션 뭐 제가 옵션 이런 것들은 안 적어놨는데 그거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옵션 이런 거까지 다 여기 다 포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조합원분들 특별 제공품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여기 가격으로 산정 들어갑니다. 산정 들어가서 요거 간평 플러스 피 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 빼고 하면은 추납 되는 거잖아요. 청산금이 청산금 어차피 청산금. 근데 이 청산금이라는 단어를 원조합원한테 쓰는 거고 승계조합원들은 또 청산금이라 쓰기는 조합원이 청산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추가 납부금액 그러니까 종정가액 초과금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원조합원한테 해당하는 건 1항 74조 1항은 청산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승계조합원에 해당하는 거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쓸데없이 이거 빼줄 피들을 뭐 하려고 두 번씩 적어놨는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은 뭐 언제든지 전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법령 찾아보고 한다고 매매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대구는 조금 조용합니다. 뭐 부산이나 뭐 서울 이런 쪽은 굉장히 바쁜 걸로 아는데 대구는 현재 조금 소강 상태 분양도 많이 일반 분양도 많이 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 그 1등 도시 서울과 2등 도시 부산은 바쁜 것 같은데 대구는 조금 조용한 관계로 이것저것 많이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부동산 소장으로서 이 정도쯤은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 에 대한 2.96% 취득세 부분이 법령을 보다 보니 약간 난해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저처럼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법 조항들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지정되고 난 뒤에 사업 시행 인가일 그리고 환지 처분까지 들어오시는 여기 전부 다 추납입니다. 곱하기 2.9%. 혜택, 다른 혜택 없습니다. 다른 혜택 없어요. 그냥 전부 다예요.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딴 건 없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틀렸으면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저는 행안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